일본의 한 예언가는 2026년을 기점으로 그의 조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생명력, 즉 혼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은 바다 건너 우리 한국과 어떤 운명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 류겐 선생이 전하는 충격적인 예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다가오는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예언을 남긴 류겐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점을 치거나 예언을 업으로 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도쿄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숫자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30대 중반,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던 그는 며칠간의 가사 상태, 즉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임사체험 동안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는 그 길로 속세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오미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미네 산은 일본의 전통적인 산악신앙인 슈겐도, 즉 수엄도의 본거지로 아주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이 극한의 고행을 통해 신비한 힘을 얻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겐 선생은 이곳에서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매달려 생사를 넘나들고 한겨울 얼음장 같은 폭포수 아래에서 며칠 밤낮을 버티며 정신을 맑게 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슈겐도에서는 이러한 고행을 통해 인간의 몸에 갇혀있는 잠재 능력을 깨우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속에서 짐승처럼 혹은 신선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폭포 떨어지는 소리 사이에서 세상의 시간 흐름이 마치 필름처럼 펼쳐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줄로 연결되어 흐르는 것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류겐 선생은 산 아래 세상에 대해 몇 가지 굵직한 예언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말한 대로 일본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름아름 그의 명성은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오직 세상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시점에만 제자들을 통해 짤막한 글귀를 남길 뿐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2026년을 지목하며 침묵을 깨고 아주 구체적이고도 묘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6년은 일본에게 있어 그릇은 남되 물은 마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2026년의 일본, 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기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거리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비어있고 영혼의 에너지는 희미했다. 마치 속이 텅 빈 껍데기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죽음과는 다르다. 영혼들이 이 땅의 기운이 다 했음을 알고 더 맑고 강한 기운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준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일본이라는 땅이 가진 직위, 즉 땅의 힘이 202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락하여 더 이상 큰 영혼들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류겐 선생의 이 예언은 단순히 일본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인 대이동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면 살기 좋은 곳으로 떼를 쥐어 이동하듯이 일본에 머물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일본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오래전 202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사회가 겪게 될 활력의 상실을 우려하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류겐 선생은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수행 중에 본 환영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색이 회색빛으로 바래지며 투명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땅이 가진 생명력이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징조로 예로부터 풍수지리나 동양의 기학에서도 땅의 기운이 다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흐려지고 결국 흩어지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류겐 선생은 2026년이 바로 그 흩어짐이 눈에 띄게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류겐 선생은 이렇게 일본에서 빠져나간 기운과 영혼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 흐름은 서쪽을 향해 가다가 바다를 건너 한반도 모양의 땅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왜 일본의 기운이 한국으로 흐른다고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미래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인연, 그리고 잊혀졌던 형제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류겐 선생이 본 그 흐름, 일본에서 빠져나와 바다를 건너가는 그 거대한 기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경제대국 혹은 기술의 나라라고 불러왔습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장인정신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줄을 서거나 규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숨막힐 듯한 질서정연함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류겐 선생은 바로 그 완벽함이 일본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6년은 그 질식의 임계점이 터지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폭포 수행 중에 들었던 자연의 소리를 빌려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보아라. 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 있을 때 나무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물질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지난 100년간 모든 기운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손에 잡히는 물건, 빈틈없는 규칙 속에 갇혀버렸다. 이제 다가올 세상은 물질이 아닌 영성과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버린 일본의 땅과 시스템 속에서는 새로운 영성의 싹이 트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이 땅을 탈출하려 하는 것이다. 이 예언은 섬뜩하면서도 묘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욕망을 잃어버린 채 방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승진이나 결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장기 불황의 여파라거나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활력 감소라는 사회학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2026년 이후 일본이 겪을 위기를 경제 수치나 노동력 부족 같은 데이터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일본은 늙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류겐 선생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거부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인류는 더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도록 우주의 시계가 맞춰져 있는데 일본 사회는 여전히 낡은 물질주의의 틀을 너무나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은 컸는데 옷이 너무 작아져서 숨을 쉴 수 없는 아이처럼 일본에 태어난 영혼들이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기에 무기력해지거나 스스로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일이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류겐 선생이 말한 2026년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라진다는 말은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산 송장처럼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보내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된다는 소름 끼치는 정신적 공백 상태를 경고한 것입니다. 그가 본 2026년 이후의 일본은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기운이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과 변화를 거부하는 시스템만이 남아 텅 빈 집을 지키게 됩니다. 류겐 선생은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우주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정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인물이 흘러야 새물이 들어오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물질 문명의 중심지가 비워져야 그 다음 세상인 정신 문명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빠져나간 그 생생한 기운들, 그리고 다가올 영성시대의 주인공이 될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앞서 류겐 선생은 그 기운이 서쪽으로 흘러 한반도, 즉 한국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일까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워서일까요? 류겐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수행 도중 접한 고대 기록과 명상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을 일컬어 숨겨진 형님이자 오래된 뿌리라고 칭했습니다. 일본은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와 같고 한국은 그 뿌리와 줄기다. 열매가 다 익어 떨어질 때가 되면 그 생명력은 다시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일본은 자신이 나무의 주인인 줄 알고 형님인 한국을 억누르고 무시해왔다. 하지만 하늘의 시간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2026년은 그동안 뒤집혀 있던 형과 아우의 질서가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해다. 한국은 앞으로 닥쳐올 전 지구적인 정신적 혼란 속에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등불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류겐 선생은 이것을 원시 반본, 즉 모든 것이 시원의 뿌리로 돌아가는 이치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곧 한국의 기회이자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이 물질의 시대를 마감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한국은 다가올 영성의 시대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우리에게 마냥 듣기 좋은 축복만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넘어오는 기운과 전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또한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된다는 것은 아우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과연 류겐 선생이 말하는 한국의 오래된 형님으로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2026년 이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에 주목했습니다. 이건말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할 미래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류겐 선생은 깊은 밤 수행을 하다가 동쪽 하늘, 즉 일본에서 보았을 때 바다 건너 한국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일본의 등불은 기름이 다해 가물거리는데 바다 건너 저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화로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2026년 이후의 세계 지도, 그 중에서도 영적인 에너지 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회색빛으로 침묵 속에 잠겨가는 반면 한반도, 특히 한국은 마치 심장이 뛰듯 강렬한 황금빛과 붉은빛이 솟아올라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류견 선생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인으로서는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앞서 잠깐 말했듯이 바로 한국이 일본의 오래된 형님이자 일본이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채권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이나 차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화와 영혼의 빚입니다. 그는 역사책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번영은 한국이라는 뿌리에서 전해진 자양분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는 형님의 나라에서 글을 배우고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하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일본은 몸집이 커지자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힘으로 형님을 억누르려 했다. 그것이 지난 수백 년간 쌓인 업보, 카르마다. 우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남의 것을 억지로 가져와 쌓아올린 번영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2026년은 그 모래성이 바람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때이며 동시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다. 류겐 선생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일본에 닥칠 위기 상황에서 일본 지도자들과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결국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쌓아둔 재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사회를 지탱하던 정신적 기둥이 붕괴되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정신적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길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래의 반도체나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경제적 전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류겐 선생이 본 한국의 진짜 힘은 그런 기술이나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 내면에 잠재된 보이지 않는 힘에 주목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의 문화, 위기 때마다 기적처럼 뭉치는 단결력, 류겐 선생은 이것을 신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다. 그들은 그것을 한이라고도 부르고 흥이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한다. 다가오는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이성이나 논리가 아닌 바로 그 가슴 속의 불덩이가 세상을 밝히는 시대다. 차가운 머리로 계산만 하던 일본과 서구 문명은 이 뜨거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 오직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온 한국만이 얼어붙은 세계를 녹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히 강대국이 되어 떵떵거리며 산다는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류겐 선생은 오히려 한국에게 다가올 미래가 고단한 어름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부지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마지의 운명처럼 한국은 주변국들의 혼란을 중재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정신적 가치를 심어줘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고 뒤에 오는 나라들에게 이정표를 세워줘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류겐 선생은 2026년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경쟁자로 여겼다면 앞으로는 마치 병든 환자가 명의를 찾듯이 일본이 한국의 정신적 가르침과 문화를 간절히 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K문화가 세계를 휩쓰는 것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노래나 드라마를 넘어 한국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영성이야말로 일본이 잃어버렸고 그리고 간절히 되찾고 싶어하는 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끌어가게 될 2026년 이후의 세상, 류겐 선생이 말한 물질이 가고 영성이 오는 시대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이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면서 아주 먼 태초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시대나 고서에 나올 법한 신비로운 세상이 최고점 기술과 어우러져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권력이 되고 말이 없어도 뜻이 통하는 세상.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 신에 가까운 인간으로 진화하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류겐 선생이 묘사한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로봇이 걸어다니는 차가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먼 옛날 전설 속에서나 존재했던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오래된 미래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류겐 선생은 물리학자 출신이답게 이 현상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세상은 진동수가 낮고 무거운 물질의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써야 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했다. 하지만 2026년 우주의 거대한 주기가 바뀌면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의 파동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마치 탁한 물이 맑게 정화되듯 세상의 공기가 바뀐다. 이때가 되면 예민한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것이다. 하늘이 예전보다 더 높고 푸르게 보이고 햇빛이 살에 닿는 느낌이 따가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찬란하게 감싸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류겐 선생은 이 시기가 오면 인간에게 퇴화되었던 삶의 감각, 즉 영적 직관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 방식에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상대방을 속이려 들면 얼마든지 말로 포장하고 표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의 색깔이 그대로 느껴지는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흔히 말하던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을 업으로 삼아온 사기꾼이나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대중을 현혹하려 해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 뒤에 숨겨진 검은 욕망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반면 평생을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세상이 열립니다.
굳이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맑은 기운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류겐 선생은 이를 두고 가면무도회는 끝났다. 이제 모든 영혼이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빛의 심판을 받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류겐 선생이 묘사한 이 세상의 풍경이 우리 한민족의 고대 사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본 환영 속의 세상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 정신이 살아 숨쉬고 하늘의 광명을 숭상하던 태초의 시대와 판박이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내 이웃과 자연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잊혀졌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충만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마치 잃어버렸던 지상낙원이 복원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류겐 선생은 이 변화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아직 그 태초의 빛을 기억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라고 부르는 것, 남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어내는 그 예민한 감각이 바로 영적 소통 능력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해야 알아듣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시기라고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말하지 않아도 정의 문화를 나눕니다. 류겐 선생은 이것이 바로 다가올 영성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재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2026년 이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을 보면 놀라워할 것이다. 그들은 기계를 통하지 않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말하지 않고도 깊은 위로를 주고받는다. 한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영적 감수성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서양의 과학자들도 뇌파나 양자역학 같은 어려운 말로 뒤늦게 이것을 증명하려 들겠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이미 마을 정자에 앉아 그 모든 이치를 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류겐 선생은 기존의 낡은 생각, 즉 돈이 전부이고 힘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뀐 세상의 높은 진동수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마치 고산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일본의 영적 공허정 현상도 바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더욱 총명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지구촌은 이 새로운 빛의 질서로 재편되는 10년의 과도기를 겪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뒤집힐까요? 지금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의 힘은 약해지고 정신적인 힘을 가진 나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류겐 선생은 특히 2030년을 전후로 서양과 동양의 운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대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질 문명의 상징인 서구 열강들이 쇠퇴하고 정신 문명의 종주국인 한국이 세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이 계속됩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서양의 논리와 힘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쌓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인류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류겐 선생이 본 2030년의 서양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서구 사회를 덮치면서 그들이 자랑하던 법과 시스템만으로는 도저히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류겐 선생은 이 시기를 차가운 기계의 심장이 멈추고 따뜻한 사람의 피가 다시 도는 시기라고 비유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이성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계인들은 눈을 동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추는 곳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앞서 말했듯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중국은 아직 통제와 힘의 논리에 갇혀 있어 새로운 시대의 영성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국만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깊은 예의와 정, 그리고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 방향이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전쟁을 준비할 때 한국은 이 기술을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영성을 깨우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님을 만나 지혜를 듣거나 인공지능이 개인의 영적 성장에 돕는 도구로 활용되는 시기입니다. 류겐 선생은 이를 두고 차가운 쇠붙이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하는 기술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손재주와 영감이 합쳐진 결과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류겐 선생은 2030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국 또한 극심한 산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부딪히는 소리, 거짓된 선지자들의 선동, 그리고 물질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만 태양은 반드시 솟아오른다. 한국은 그 태양을 품고 있는 나라다. 그가 본 2035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국경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다 어떤 영혼의 색깔을 가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형님 국가로서 과거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들까지 품어 안고 상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진정한 승리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지만 덕으로 흥한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하늘의 이치를 한국이 몸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창창한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를 가르는 기준은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놓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류겐 선생은 다가오는 2026년 이후의 세상을 거대한 채라고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채에 받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 우주의 기운이 바뀔 때는 사람들의 영혼 또한 그 무게에 따라 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죄와 욕심이고 가벼운 것은 사랑과 배품입니다. 그는 다가올 세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겐 선생은 특히 돈이나 부동산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에만 집착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합니다. 기존의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영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덕이 새로운 화폐가 됩니다. 덕이 없는 부자는 존경은커녕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입될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절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는 말이나 불경의 보시의 공격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살면서 남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얼마나 많은 용서를 했는지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미움, 질투, 원망 같은 무거운 돌덩이를 품고 있는 사람은 2026년 이후에 상승하는 지구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한다. 배가 뜨려면 닻을 올려야 하듯 과거의 상처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 동안 섭섭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으셨겠지만 이제는 그 묵은 감정들을 털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류겐 선생은 그것을 영혼의 목욕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몸을 씻듯 잠들기 전 오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빕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화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류겐 선생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아주 편안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을 통해 직접 보고 온 세상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끝이 아니라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환복의 과정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으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가벼운 존재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랑을 배우고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육신의 힘이 빠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잘 익은 열매가 저절로 가지에서 떨어지듯 순리에 맡기면 그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류겐 선생은 자신과 같은 노년의 삶이 결코 잉여의 시간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술과 속도로 세상을 바꾼다면 어르신들은 기도와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듯 어르신들이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예언의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위기, 한국의 부상, 그리고 개개인의 마음가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35년 이 모든 격변이 끝난 뒤 완성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류겐 선생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비폭풍이 몰아친 뒤 맑게 갠 하늘처럼 투명하고 고요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진통 끝에 인류는 비로소 물질의 감옥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비싼 차를 갖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웃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류겐 선생은 이 시기를 광명의 시대 혹은 어른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철없던 인류가 사춘기의 열병을 앓고 난 뒤 의젓한 성인이 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인류의 맨 앞줄에는 가장 호되게 시련을 겪어내고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류겐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2035년의 한반도를 묘사했습니다. 보라, 미래의 한국이 내뿜는 저 찬란한 빛을.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의 정신적인 고향이자 평화의 성지가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지친 영혼을 달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한국인들의 표정과 말씨를 담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이 예비해둔 동방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이다.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엄한 나라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겪어온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위로이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류겐 선생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새벽이 가까워왔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의 역사를 견뎌낸 위대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에 귀를 막고 대신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며 한국이라는 그릇은 이 거대한 기운을 모두 담아내기에 충분히 크고 단단합니다. 그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강대국의 횡포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우는 동쪽으로 넘어왔고 그 운전대는 한국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겐 선생은 일본인인 내가 보아도 부러울 만큼 한국의 운세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국이라며 다가올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2026년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준비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예언가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물질보다는 마음이, 기술보다는 사람이, 그리고 서양보다는 동양, 그 등에서도 한국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오신 여러분, 류겐 선생의 예언처럼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계시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나아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찬란한 미래를 우리 모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봅시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존경받는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